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편하게 목격자 K님의 생각을 우리 멸콩 라이브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네. 자유우파 시민의 한 명으로서 네. 정말 당일날 그리고 뭐 하면 그 이후로도 며칠 동안 죄인된 마음이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죠. 네. 못 지켰다. 네. 뭐 특별히 또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받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더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또 그 전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들의 역정보에 완전히 속았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괴감 느껴지고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여러 번 드리고 오늘 멸콩 TV 나왔으니까 또 이게 또 일주일 만이니까 제가 또 사과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바닥 민심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라던가 혹은 기성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자기네들이 애헴하고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2030 청년들이 만들고 있는 거대한 시민 운동이 있잖아요. 바로 윤 어게인이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잠깐 슬퍼서 눈물이 좀 났어요. 근데 눈물이 바로 멈춰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눈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어떤 분노와 또 뜨거운 사랑과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계속 이제 표현하는 게 숭고한 가치, 우리가 성역화해야 될 정도의 숭고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 에너지와 어떤 우리의 사랑을 또 응축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숨 쉴 공간이 있어서 좋았는데 해보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정말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업 정치인들은 현실적으로 뭐 사실 시간적으로도 뭐 캠프에 소속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무이기도 하고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나 어떤 자기가 뭘 바래서가 아닌 순수하게 나라 지킨다는 그 열정 하나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어요. 거기에 정말 큰 힘이 있다. 예. 지금 JK님이 댓글로 배신자 막아야 합니다. 서강호님이 약한 모습 보지 마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슬퍼하는 것도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허탈하고 분노가 치솟지만 그마저도 꾹 눌러두고 이 윤호개인에 만들어진 담겨있는 여러 청년들과 국민들의 정신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친중좌파 특히 그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슬퍼하는 것도 지금은 사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루 슬퍼했다. 네. 뭐 그 다음 날 정도까지는 슬퍼했다. 저는 주말까지는 좀 칩거했거든요. 네,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슬퍼하지 말자. 앞으로 2달 동안 슬퍼하는 것도 사치다라는 각오를 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하셨어요. 어제 여러분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젊은 사람들 국민들 일깨우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전한길 선생님과 또 앞장서서 고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막상 전한길 선생님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자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미안함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치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울면 안 돼 한지 지금 1분 만에 네. 1분 만에 또 울컥했어요. 이거는 뭐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네. 예, 억울함도 아니고 그냥 저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이 정말 위대한 인물의 그 넓은 품이 느껴져가지고 감동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감옥 가시면 안 되죠, 당연히. 고초를 겪으시면 안 되죠. 하지만 나는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과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는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지 그게 아마 100%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일 거예요. 전한길 선생님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광화문 여의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던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라고 하셨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걱정하셨다라는 말을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이 그 미안함을 느끼면서 반드시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해서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그럼 저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다른 거보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야위시고 마르신 게 제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또 웃고 계시는 모습, 혹여 다른 사람들이 너무 슬퍼할까 봐 웃으시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요. 네. 아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서 남긴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케이님. 네. 우리가 뭐라고 말을 잇거나 감히 평론을 덧붙이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부터 지켜드리는 걸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예우와 대우들, 네. 예우와 대우,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까지 외치고 있지만 그 재출마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윤석열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외쳐주세요. 더 강하게 외쳐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들 믿고 정말 재출마라는 도전도 할 만하겠다라고 느껴지게 우리가 정말 강하게, 그러니까 이 재출마를 가지고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우려나 혹은 분석이나 뭐 조언이나 많이 해주시잖아요. 걱정되는 지점도 있다고 저도 말을 하긴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재출마를 어차피 결정하는 건 무슨 뭐 주변에 조언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뭐 인사들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선관위도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거기에 뭐 이런저런 말에 보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말 되는 게임이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면 대통령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다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지어 재출마까지 우리가 원한다는 것을 더 외치고,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사하시잖아요. 네. 내일 이사하실 때 한남동 관저가 마비될 게 전 예상이 되거든요. 관저 주변이 지금 벌써 전국의 많은 분들이 내가 연차 내고 간다, 지방에서 버스 타고 간다, 뭐 벌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한번 내일 그 관저에서 나오시는 사저로 뭐 기쁘게 돌아가시는 길일 수 있어요. 기쁘게 돌아가시는 그 길이 윤석열 대통령이 슬픈 환송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통령 그 이상의 존재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관식 같은 그림을 만들자고요. 이게 국민의 사랑은 헌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헌재나 법원이나 뭐 경찰이나 공수처, 검찰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막을 수 없고, 맞습니다. 정치인에게 또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랑이거든요. 국민들의 지지이고. 그래서 모케이님 말씀처럼 내일 한남동 관저 앞이든 또는 서초동 사저 앞이든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응원하고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이 가득 모여서 대통령님께 힘을 드리고 그 모습이 또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그게 나아가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하는데 그 국면에서도 대통령을 배신한 인간들이 이 국민들의 열기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쥐구멍으로 숨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제가 이 대통령님 너무 야위신 모습을 보니까 저 사진을 아까도 봤는데 막상 또 우리 멸콩TV에서 모케이님과 함께 저 사진을 보니까 네,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또 먹먹해지네요.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이철우 지사도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에 멸콩TV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볼 생각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 어떠신지.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윤 대통령께서 조언을 해주면서, 왜냐하면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지사이고 그 경북도청을 또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을 기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다. 진정성이다. 이런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했다는 건데 참 이게 와닿는 게 많아요. 그렇죠? 또 사진은 네. 이거 자동이네요. 네. 저 사진만 보면 네.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대통령께서 어떤 회한도 있을 거고. 네. 정말 믿었던 20년 지기 후배에게 잔인하게 뒤통수를 맞고 탄핵까지 내몰린 상황에 대한 소회도 담겨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건 나아가서 보수 우파가 자유 우파 진영이 앞으로 사람을 기용하고 사람을 키울 때 잠깐의 얄팍한 재주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보수 진영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충성심이 있느냐, 그걸 보고 당에서건 시민사회에서건 아스팔트에서건 유튜브에서건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어떤 절절한 대통령의 조언이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이철우 지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대통령님의 특별한 이유가 반드시 있으시겠죠. 대통령이 그런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보도가 되도록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굉장히 의미 있는 포석입니다. 아마 그 말씀이 이철우 지사의 입을 통해서 또 전한길 선생님에게 한 말도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거란 걸 대통령이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네. 예. 뿐만 아니라 다른 또 통화를 하거나 가령 이제 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통화했다고 직접 전화해서 하고요. 이제 네. 전화 대화를 했다. 나경원 의원도 만나고 왔고. 나경원 의원은 특별히 이제 가장 먼저 선거 다음 날 가장 먼저 불러서 그렇죠. 1시간 동안 차담을 했다. 그것도 다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를 바라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건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실 분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점이 아닌 선으로서 쭉 이어보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포석들 지금 계속 하나하나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단순히 이철우 지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 진영 전체에게 맞습니다. 네. 앞으로 사람을 이렇게 봐라. 사람을 이렇게 키워라. 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절한 충고이자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네. 저보고 이제 처지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우리 또 장혜찬 최고도 이제 조금 네. 처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지금 채팅창에 분위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환기시켜 볼게요, 저희가.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절망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좀 감정에 이제 우리 자동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네. 우리가 여전히 희망도 있고 힘차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분위기 전환하면서 몽몽님 슈퍼챗 소개할게요. 목요일은 모케이님, 윤 어게인까지 응원합니다. 네, 몽몽님 항상 목요일마다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충성심 없는 대표적 인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위가양대라고 부릅니다. 예, 조금 근데 더 지나가기 전에 네. 요거는 좀 그거 정정을 먼저 할게요. 짚고 싶은 예. 말씀이 있으세요? 네, 예, 하셔요. 이철우가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라는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네. 이분은 우파예요. 근데 네. 아니에요. 이철우는 아닙니다. 네. 그 광역단체장들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했을 때 이탈했죠. 네. 서울, 인천 그리고 대전
대전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충남북 요렇게가 그리고 부산 요렇게 다섯이 그때 탄핵 찬성을 했었고 경북도지사는 아닙니다. 대전도 아닐 거예요. 이장우 예, 시장이 대전 그럴 아니에요. 사람 예, 대전 아니에요. 뺐습니다. 방금. 네, 예, 네. 그렇게 지금 충남북 그리고 부산 해가지고 5 광역단체장이었고 경북도지사는 뭘 했냐? 동대구역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할 때 애국가 그 자리에 불렀죠. 올라와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걸로 고발까지 당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는 완전 다른 서사입니다. 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예. 이철우 도지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 등등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는지 등등은 토요일 오전 10시 멸콩TV 특별 초대석에서 이철우 지사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전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충성심 없는 인간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그 저는 위가양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위가양대. 아예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냐? 위선에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 이거는 외모 비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체적 결함 비하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비유죠. 네, 비유죠. 저는 예. 이 한동훈이라는 충성심 없는 배신자가 오늘 이 본인의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에서 또 대통령 파리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본인이 계승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만날 것이다. 만나긴 뭘 만나요.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민주당이 했던 수많은 폐악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던 것들은 12월 3일 날 그날 터진 일들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당대표 하던 그 시간 내내 벌어진 일들인데 한 번 제대로 싸웠습니까? 목소리 한 번 냈어요? 그때 하지 왜 안 했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퍽이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오늘 본인의 그 출마 선언에서 마저 자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느니 때가 되면 대통령을 만나겠다느니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뭐라 했어요? 윤통을 가장 잘 지킬 후보가 자기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과 손잡고 악수하면서 윤통을 벼랑 끝으로 내밀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까지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지금 자기 여론 안 좋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또 언급하고 팔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위선의 가발인 거고 양심의 털난. 양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털도 없어. 양심의 털났다는 표현 우리 쓰잖아요. 그렇죠. 양심의 턱 하나 남아있지 않은 양심의 대머리라. 대머리. 그래서 제가 위가양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머리가 아니라 그냥 가발이 아니라 정치적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위가양대. 네. 제가 엉덩이에 털 나겠네요. 예. 네. 울다가 웃어서. 그러니까 네. 예. 아니 진짜 재밌지. 아까 제가 네. 마치 제가 아는 사자성어인 것처럼 그렇죠라고 네, 했는데 네. 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제가 진짜 털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외우기도 쉽죠. 예. 위가양대. 위가양대 네. 꼭 외우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송국에서요. 네네. 제가 여러 방송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가발이다 대머리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 그건 어쨌든 신체적 결함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방송하면 방송국이 다 주의를 줘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어쨌든 공식 방송에서는. 네네. 근데 위가양대는 정치적 비유니까. 비유니까. 예. 우리가 양심에 털났다. 이재명 보고 너 양심에 털났다 해가지고 뭐 왜 털에 대해서 공격하느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니 양심이 있고 자기가 뭐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실 이런 말 자체를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머리 벗겨진 거 가지고 안 놀려요. 네. 뭐 우리 정치인 한 번 언급한 적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한동훈이 뭐 그런 신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기괴할 정도로 신체에 자꾸 가짜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오늘 자기가 서태지처럼 시대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서태지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2030들은 이제 또 서태지 씨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럴 정도로 한물 간 사람인 거예요. 한동훈 자체가 한물 간 사람. 서태지 씨가 갔다는 게 아니라 이 감각이 네. 지금 댓글 아주 맵게 올라와 있네요. 네. 저거는 저희의 댓글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달린 댓글 같은데. 다들 비유의 왕입니다. 네, 한동훈 기사에 예. 저스트 땡땡땡땡이라는 익명의 유저가 가발이나 교체하시죠라고 했다. 네, 우리 PD님의 센스다. 저희의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서태지는요. 난 알아요 나왔을 때 20대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렇죠. 그 당시 20대 아이콘이에요. 사실은 저보다 좀 앞선 세대예요. 근데 저희 사촌 누나가 서태지 씨의 광팬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대장님 하면서. 근데 한동훈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기준 20대 지지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5%입니다. 1%. 아 20대 지지율, 네. 20대 지지율이 1%까지 떨어졌어요. 20대 지지율은 1%예요. 20대 비호감률이 몇 %인지 아세요? 70 몇 프로? 아니요, 아니에요? 80% 넘었어요. 전체가 70. 최고 1등입니다. 최고. 모든 후보들 중에 비호감 중에 세대로 나눴을 때도 최고가 지금 20대 한동훈 비호감도예요. 아니 서태지는 난 알아요로 20대 아이콘이 됐는데 본인은 20대 지지율 1%, 비호감도 80 몇 프로. 20대가 제일 극혐하는 정치인인데 무슨 서태지를 들먹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장 큰 잘못은 1번은 배신이지만 네. 2번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 모든 게 다 가짜야. 자기 일단 신체에 붙인 것들 중에 가짜가 많고 또 이런 가짜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억지로 주입을 하려고 해요. 아무도 주입 안 당하는데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한동훈이라는 가짜를 자꾸 주입을 해요. 그게 오히려 더 20대들로 하여금 나는 아닌데라는 비호감도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동훈은 그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없는 필패 아이콘이기 때문에 애국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동훈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박광배 씨랑 하는 방송을 봤어요. 네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딱 이 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꿰차고 행사하는 거죠. 행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책임 당원으로서 경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뉴스 보셨나요? 1,000원이면 된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내도 돈 된다. 내면 된다. 원래는 3번인데 네, 맞아요. 원래 3번 내고 책임 당원이 된 다음에 경선 참여인데 책임 당원이 안 돼도 한 번만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된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위드 후디와 한 딸들은요. 당원 가입 운동을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당원 선거인단이 늘어나면서 원래는 3달 연속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 당원으로서 이 대선 주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최근 1년 안에 한 번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면 돼요. 예. 그러면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보고 열받아서 국힘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당원이었다가 당을 떠나신 분들, 그리고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국힘은 마음에 안 들어 당에 안 들어갔던 분들, 오늘 당장 또는 내일이라도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당원 가입하시고, 중요한 건 1,000원만 내면 돼요. 1,000원. 예.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자동이체가 20 며칠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게 클로즈가 되거든요. 보통 선거인단 마감을 후보 등록 마감 일자로 같이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당에다 전화해서 나 방금 가입했는데 내 계좌에서 빨리 1,000원 빼달라 이렇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 선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돼요. 원래 자동 납부는 10일입니다. 오늘 나가는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당장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해야 됩니다. 돈 내라. 예, 꼭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자동 납부를 기다리면 한 달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경선 다 끝나 있어요. 예, 반드시 전화를 꼭 하셔라. 그래서 오늘 꼭 온라인으로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원만 내셔도 네, 그 한 번에 1,000원 결제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탄핵을 찬성한 후보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 지지하라는 이야기 저희 멸콩TV는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잘 계승해야 되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 변수가 있죠. 다만 한 가지, 탄핵을 찬성하고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인간들은 4등 안에 못 들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최종 경선에서 최소한 4등을 만들든가. 일단 4등까지는 여론조사로 한다고 하니까 네. 여론조사 전화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열심히 받아야 돼요. 예. 그 여론조사 100%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이해해요. 알아요. 그렇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나 무당층이라고 하신 다음에 열심히 받아서 응답해야 되고.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전화가 오는 거 여론조사고 그 경선 참여는 모바일로 모바일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1,000원을 내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경선 참여 투표하라는 링크 문자가 올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지금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요 할지? 안내, 요 네. 방식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K 보팅을 하면은 전화 모바일로 해요. 그런데 K 보팅을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본 경선까지는 또 한 두 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전화로 오니까 전화를 꼭 받으셔라. 예, 근데 이렇게 어떤 말씀드립니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 여러분 지금 지키자님이 댓글 달았죠. 한 달들 엄청 가입했답니다. 우리가 오늘 부지런히 움직여서 1,000원을 내야 한동훈 같은 인간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설 자리가 없구나. 맞습니다. 끝났구나. 지금 언론이 과대평가해주고 있어요. 여론조사로 보면
가상양자 대결했을 때 이재명 대 한동훈만 한 5% 10%가 훅 빠져요. 예. 근데 언론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옛날에 인기 있었던 한동훈의 허상을 쫓아서 기자들이 막 하고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우리가 이걸 투표로 증명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님 면이 서는 거예요. 맞죠. 이건 대통령님 지키는 것과 관련 있어요. 이용경님 역선택 없이 민심 100% 아닙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갔고요. 제가 확인했고요. 이양수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경선 투표에서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한동훈을 얼마나 안 되게 다음 순위로 밀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면이 서고 윤어게인에도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어게인 외치느라 이거 당비도 안 내고 여론조사도 안 받고 이거 다 마음에 안 든다 안 해버리고 그래서 한동훈이 막 3등 2등 뭐 1등까지 못하겠지만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님 체면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을 위해서라도 대선 경선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좀 더 보태면 체면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불이익이 닥칠 수 그럼요. 있어요. 네. 한동훈이 당권 어쨌든 뭐 꼭 대선을 못 이기더라도 당권을 노리는 기반이 되거든요. 당권을 잡고 또 그렇게 하면 온갖 당 대표 때 했던 그 폐악질, 괴롭힘 그리고 이런 거에 여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면 그건 데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단한 어떤 갑옷같이 지지자들이 뭉쳐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지자 안에서 하는 내부에서 총질하는 건 더 아픕니다. 예, 분명히 그런 시도를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그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말하는 정말 윤어게인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이님이 슈퍼챗으로 장해찬 최고님 법무부 장관님께 중국 공산당 무비자 입국 막아주시는 일부터 해주시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복수의 경로로 의견을 전달할게요.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확대한다. 그러면서 뭐 이게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책 추진해서 밀어붙이는 게 이게 이러니까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윤어게인 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번 당비 내고 경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법무부 장관 관련된 슈퍼챗이 왔으니까 소개를 드리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 일치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 기각시키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네네. 이거 다음 대통령이 헌법 바꿔서 헌재 없애고 그냥 대법원에서 미국처럼 헌법재판 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민주당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차곡차곡 누적된 셈이죠. 그렇죠. 박성재 장관의 맞습니다. 복귀는 네. 예. 이재명 째려봤다고 탄핵시켰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직전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대통령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뭐 지금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니까 바로 중국 간첩 2명이 공항 찍고 다니고 군사공항 찍고 다니고 그리고 마약이 2톤이 발견되고 온갖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가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건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대선에서 내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무도한 사법 카르텔의 사법 살해를 당한 피해자고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제 수호를 위해 나서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전염시켜야 돼요. 이게 선거운동이에요. 선거운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그 지금 지도부가 사라져라 지원해자 선긋자 해도 스윙 보터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뗄 수가 없어요. 탈당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계산은 내란 뭐 공범 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게 또 윤어게인이다. 예.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